안녕하세요. 썬공주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미스테리는요, 일본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이에요.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5년 10월 26일 오후 8시쯤에 일본의 도쿄 히노시 미사와 사가의 한 야산 오솔길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요. 그게 어떤 호루라기냐면요, 경찰들이 그 근처를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린아이가 실종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실종이 됐는데 그 어린아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경찰들이 수색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아이를 찾았다는 호루라기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자, 그 소리가 들려온 곳은요, 오솔길 옆 비탈길. 이날 오전부터 엄마 나 놀러 갔다 올게 라면서 집에서 외출한 뒤에 8시간이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당시 10살의 김군을 찾은 거예요. 찾았다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그냥 김군이라고 칭할게요. 김군이라고 칭할게요. 이 김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요, 이 어린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시신에 발견된 모습이 너무도 괴상한 거예요. 나뭇가지에 목을 메고 비탈길 아래, 이렇게 비탈길 아래 비스듬히 누운 채로 죽어 있었어요. 차갑게 식은 몸에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아이의 상태는요, 누가 봐도 타살이 의심이 됐고요.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거를 이 수사를 거쳐서 해당 사건을 그냥 뭐로 칭하는지 아세요? 자살로 마무리를 져버려요. 분명히 타살이 의심되는 게 너무도 선명한데 자살로 이거를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제가 이 아이가 지금 이곳에서 아이를 찾아요. 이곳에서 아이를 찾는데 이 아이의 시신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자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자살이에요, 이게?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혼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건데요. 정말 타살 혐의점이 없었던 걸까요? 아이가 이렇게 사망해 있던 사건 현장은요, 눈으로만 딱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타살 외에 다른 가능성을 떠오르기가 힘들어요. 이 김군은요, 뒷짐을 이렇게 진 상태에서 양손과 발을 비닐끈으로 칭칭 결박을 한 다음에 나무 밑동에 고정된 밧줄로 목이 매달린 채로 빗달길 아래 매달리듯이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아이의 손, 다리 다 묶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자살이라고 판결이 날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10살짜리 꼬맹이가? 10살짜리 애가? 10살짜리 꼬맹이가 이렇게 자살을 한다고? 이렇게 자살을 한다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지식을 노린 것으로 추정을 해요. 당시 피해자 아이는 알몸 상태였고요. 옷가지는 근처 나무 아래에, 저 보이시죠? 나무 아래에 가지런히 정리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유서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아니 무슨 10살짜리가 유서를 쓰겠어. 자, 수사 베테랑인 경찰들도요, 처음엔 타살을 의심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의심을 했으니 이상했으니까. 하지만 이 김군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부검 감정서를 보고요, 경찰들은 바로 생각을 바꿉니다. 첫 번째, 손과 발이 묶여 있었지만
매듭의 정도는 많이 느슨했다. 두 번째, 시체 외상이 없으며 저항한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옷이 강제로 벗겨진 흔적이 없다.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봤을 때 이것은 자살이다. 자살이다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이 경찰들은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김군이 다녔던 이 초등학교는 다치카와시에 자리한 대안학교였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요, 2010년 유네스코가 공식 학교로 인정을 했을 만큼 교육과정이 충실했던 학교라고 해요. 다만 이 대안학교는 진학 시스템이 좀 독특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성장을 포괄적으로 살핀다는 가치 아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한 반에서 같은 아이들과 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왜 우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흩어지고 아이들이 붙는 애들도 있지만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반아들이 다 틀리잖아. 근데 이 학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모두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아이들과 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문제였어요. 경찰들이 추리를 한 정황은요, 이 경찰 조사 결과로 이 김군은요, 알고 보니까 지독한 이지매를 당했었대요. 여러분, 이지매가 뭔지 아시나요? 따돌림, 우리나라 말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였대요. 그리고 이 수년간 같은 반 아이들의 놀림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10살 차이가 애들한테 놀림을 받았다고 나 죽을래, 그리고 자살, 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살짜리가? 요즘 같으면 애들이 좀 성숙해서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아무리 봐도 자살은 아닌 것 같아. 가해 아이들에 의한 강요된 자살도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강요를 당했대요, 자살을. 혹시 이 아이들이 김군을 괴롭힐 목적으로 김군한테 알몸으로 목을 매달아라 라고 강요를 했고, 이 죽음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고였던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다고 합니다. 경찰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의 증거들이 말하는 바는 전혀 달랐어요. 우선 이 김군을 결박한 비닐끈과 밧줄에서는요, 김군 외에 어떤 지문도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DNA도 마찬가지고요. 이 강요된 자살이라면 어떤 식으로 남아야 할 범행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 몸에 생기는 흔적, 저항은 이런 것들도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은이 없었다는 건 아이가 스스로 순순히 자기가 비닐과 끈으로 다리와 손을 묶고, 혹은 범인이 장갑을 끼고 저항은이 없으니까 의식이 없는 이 아이를 끈으로 맸다. 그런데 무엇보다 경찰의 조사와는 달리요, 알고 보니 이 김군은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원만했대요. 이 경찰이 조사한 바는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김군은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원만했다고 합니다. 이 사망한 채 발견된 이 장소도요, 이 평소에 김군이 친구들과 자주 놀러왔던 곳이래요. 하지만 이 사건의 그날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산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은 맨 처음에 가정의 전제부터가 틀렸던 거예요. 이 경찰의 생각 전제부터가 틀렸던 거예요. 이지매 같은 거 없었어요. 너무 잘 지냈대요.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주위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 혹은 주위 사람들 각각의 말을 조금씩은 다르지만요, 별다르게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의 죽음이 자살 그리고 타살이 아니라면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소한 단어가 하나가 떠오른다고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기색정사였대요. 자기색정사라는 어려운 생소한 단어. 뇌에 갑자기 산소가 차단될 경우 일어나는 증상 중 하나가 환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왜 갑자기 막 숨이 답답하거나 막 그럴 때 환각 증세 같은 거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환각이라는 그 병, 그러니까 환각이라는 그거를 생소한 단어로 자기색정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한 위험한 놀이를 2000년대 중반 전 세계 초등학생이 기절놀이라고 하면서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이 놀이가 기절놀이라고 하면서 유행을 했었대요. 기분 좋게 해주겠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상대의 목을 압박을 해서 실신시키는 놀이래요. 아니 왜 이런 놀이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다 진짜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자, 이 놀이는요, 사망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사회 그 문제로부터, 이 사회 문제로까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일본에서만 유행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요, 2007년도 전북의 한 초등학생이 이 놀이를 하다가 숨진 사건도 있었대요. 일명 말해서 시체놀이? 기절놀이? 이 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성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행위를 브레스 컨트롤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로 브레스 컨트롤. 자, 스스로 목을 조르거나 남에게 목을 졸리면서 성적 만족을 느끼는 거. 그리고 손보다는 보통 밧줄 등 기구를 써서 조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법의학 용어로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색정사. 자기색정사라고 한다고 해요. 이 목을 조르면서 성적 만족을 느끼는 거. 이거를 자기색정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자기색정사. 스스로 성욕을 채우려다 사망한다라는 뜻이래요. 이 자기색정사로 추정되는 인물로는 영화 킬빌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영화 킬빌 보셨어요? 영화 킬빌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배우 베이비드 캐러딘 이라는 이 배우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2009년 영화 촬영차 머문 태국의 한 호텔에서 목을 맨 알몸 시신으로 발견됐대요. 부검 결과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목을 조르다가 실수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김군과 이 캐더린 사이엔 공통점이 많았어요. 알몸으로 발견됐고요. 목을 맨 상태였고요. 하지만 이 경찰은 김군의 자기색정사 가능성을 일축했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초등생이 뭘 한다고 성적 쾌감을 느껴서 자기 목을 졸라서 그렇게 느끼려고 하겠어? 이 사건 현장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이 경찰은 이 김군의 자기색정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자, 자기색정사 현장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도색 잡지, 좀 야한 잡지, 성 관련 물건 같은 게 발견이 된대요. 하지만 이 김군의 현장엔 전혀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물론 유족 반발도 거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죽음의 이유로 언급하기에는 너무 민망하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 소중한 내 새끼가, 소중한 내 아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사망을 한 채 발견된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이 이유가 뭐?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을 졸라서 죽는다고? 결론적으로 경찰은요, 해당 사건을 사고사로 마무리를 했어요. 하지만 유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타사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만큼 이 김군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대안학교 관계 측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관계자는요, 아니 김군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것도 아니고 평소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대요.
집안도 문제가 없었고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면 대체 왜?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랬는지도 짐작이 가지도 않고 불과 죽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상시와 다름이 없던 모습이었대요. 자, 시신은요 발견 당시 나무에 묶여진 비늘끈으로 손과 발이 동여진 상태로 1.5m 정도 떨어진 바닥에 경사진 부분에 옆으로 눕혀져 있었대요. 지금 보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한 그림이 이렇게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과 발이 묶인 김군이 어떻게 나무에 목을 메어 죽을 수 있는지, 그것도 혼자서. 손을 먼저 묶으면 발은 어떻게? 발을 또 어떻게 묶어? 발을 먼저 묶으면 또 손은 어떻게 혼자 묶어? 10살짜리가? 그렇게 어린 10살짜리 꼬맹이 애가 나무에까지 동요 맸는데? 그리고 발견 당시 아이는 알몸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따가 10월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상당히 추웠대요. 그런데도 아이는 모든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 추운 날 옷을 벗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두 손 발을 결박하기 전에 먼저 옷을 벗고 손발을 결박했다는 건데, 그 추운 날씨에 솔직히 저는 이게 자기색종사라고 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옷을 다 벗어서 가지런히 옆에 둔 상황이었어요. 추운 10월 10살 된 꼬맹이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줄을 연결을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나무 옆에 가지런히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손발을 알몸으로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결박을 하고, 옆에 보시면요 줄도 나뭇가지 위쪽에 걸어가지고 연결을 시켰어요. 나무에 묶고 나뭇가지 이렇게 동여 매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려서 동여 매가지고 연결을 시켰어요. 원만한 성인도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하기는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겨우 10살짜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그 성적 쾌감, 성적 쾌감? 그런 걸 그거를 느껴본다고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혼자서? 그렇게 꼬맹이가? 20살도 아니고 10살짜리가? 그런데 타살 흔적, 저항 흔적, 제3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정말 미스테리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3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흔적만 못 찾았을 뿐이지 혼자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늘 김군이 친구들이랑 왔던 곳이라고 하니까 친구랑 둘이서 올라왔다가 그 친구가 도와주고 하면서 재미난 놀이 중에 하나로 기절놀이처럼 한다고 이렇게 둘이서 다 했는데, 이 김군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나무나이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닐까요? 도망갔던 게 아니었을까요? 하긴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는 지문 자체가 아예 안 나왔으니까 누군가 손발을 묶고 하는 걸 도와줬다면 지문이 나왔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미스테리한 사건인 것 같아요. 밤에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여기로 올라가서, 그것도 이게 산이라는데, 이 야심한 산, 이렇게 큰 야심한 산을 아이 혼자 올라가서 이런 모습으로 죽었을까요? 이 시신이 발견된 이 산은요, 등산객도 많이 다니고 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엄청 어둡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린애가 혼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래요. 밤에 특히.
이렇다 생각하면 제가 이상하고 저렇다 생각해도 이상하고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할지.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일본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미스테리한 미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아이가 타살일까요? 자살일까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추천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사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